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연말 장세 분위기 전반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신년 벽두부터 굵직한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 포인트들도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20일 이동평균과 20일 지수 이동평균 모두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2,500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줘야 43,000달러까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답답한 박스권 횡보 상황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49,000달러에 대한 기대감, 박스권 지지라인이 깨진다라면 38,000달러 가능성, 이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는 이제 정말 구분응선까지 넘어선 모습입니다. 미국 SEC가 최종 수정 가능 데드라인으로 지정한 게 12월 29일이었는데 블랙록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신청서를 업데이트했고 SEC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전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과연 1월 10일 전후로 시장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재밌는 것은 역시나 블랙록인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판매 대행사로 JP모건이 등록됐습니다. CEO는 한결같이 비트코인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정작 회사는 적극적으로 크립토 시장으로 진격 앞으로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집중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점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이후로 특히나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과 여러 알트코인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올해 퍼포먼스가 낮았기 때문인데 1월 이후에 이더리움의 시간이 그래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박스권 횡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42,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힘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고, 아쉬운 것은 핵심 지지라인이어야 할 43,000달러 구간이 지금 저항라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68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51%대 초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2,597달러 아래로 빠졌지만 계속해서 상승 삼각 패턴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RSI는 중간 라인까지 하락해서 강세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황소들은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 44,700달러 위로 올려야 하고, 그래야 패턴 목표인 49,17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곰세력의 매도세가 강화될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만 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는데,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다음 지지라인인 37,98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분석가 젤레는 비트코인이 또 다른 주요 레벨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 상승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핵심 저항 라인인 42,500달러를 지지라인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을 포착할 수 있고, 차트 속에 박스로 표시된 4시간 차트를 보면 이미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만 잘 유지해 준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강세 페넌트 패턴을 형성하며 현재 지지라인 테스트를 순조롭게 벌이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RSI가 더 낮은 저점을 형성하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달라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 2가지를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강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2016년과 2019년 시장이 바닥을 확인한 뒤에 비트코인이 피보나치 786 구간까지 되돌리면서 반등을 했고, 이후에 40에서 50% 수준의 큰 폭의 조정이 발생했다. 이런 패턴에 비추어서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은 40% 조정을 겪기 전에 5만 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큰 폭의 대규모 조정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일단 5만 달러 부근까지 나아간 뒤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맥스는 비트코인이 강세장 트랙 위에 올라섰다라면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까지는 107일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 반감기를 거치면서 거대한 포물선형 랠리를 벌이곤 했었는데 지금도 포물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감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강세 랠리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 차트를 보면 박스권 횡보를 보이면서 어질어질한 느낌을 갖게 만들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는 정말이지 구분 응선까지 잘 넘어섰고 이제 진짜 고지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위스덤 트리 등 ETF 신청 기관들은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고 모두 다 SEC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1월 10일 전후로 승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지정 판매 기업으로 JP모건과 제인스트리트를 명시한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P는 ETF 운용사에 현금을 납입하고 ETF 증권을 받은 뒤에 이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일종의 판매 대행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JP모건까지 등판을 하면서 이 시장을 향한 레거시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새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게라시는 AP를 확보한다는 것은 모든 기관들에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건 중요한 단계이고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종합하면 블랙록은 SEC의 요구사항을 완료한 최초의 기관으로 현물 ETF 승인의 첫 물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JP모건이 블랙록의 AP가 됐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비트코인 현물 ETF AP로 지정이 됐다. 제이미 다이먼의 비트코인 회의론과는 정반대 성격의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랙록은 최종 수정 신청서를 통해서 JP모건은 ETF가 정확한 가격으로 원활하게 거래되는 것을 보장해주는 AP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그러면서 제이미 다이먼은 12월 상원 청문회 자리에서도 암호화폐의 유일한 사용 사례는 범죄이고 내가 정부라면 이걸 금지하겠다. 이렇게 고강도 비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입장을 고려하면 JP모건의 행보는 위선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튼 돈에 미친 존재들이 하는 말은 일단은 걸러야 한다는 것 다시금 느끼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분석가 비트코인 아카이브 역시 비판성 멘트를 제시했는데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JP모건은 블랙록의 AP로서 이름을 올렸다.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돌려까기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등장으로 크립토 시장이 내년에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매슈 맥더머트는 ETF 승인은 시장의 유동성을 다양화하고 강화할 것이다. 연금기금과 보험회사 등 주요 금융 플레이어들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기관급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TF 승인이 즉각적인 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주요 기관들이 현물 ETF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잘 정리가 되면 시장의 관심은 이더리움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과 솔라나 등 올해 폭풍 성장을 보인 암호화폐들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눌려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이더리움 역시 ETF의 주인공이라는 점, 2월에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예고돼 있다는 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시세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2,400달러 일시 돌파 이후에 지금은 2,300달러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전 채널 돌파 수준이어서 황소들이 여전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모멘텀이 강화되면 3,00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고, 반면 곰 세력이 힘을 얻을 경우에는 2,269달러 부근에 자리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깨지면서 다시 2,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석가 젤레가 공유한 솔라나 4시간 차트인데, 솔라나가 또 다른 리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 흐름을 받기 시작하면 새로운 고점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털어내기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석가 월드 오브 차트는 폴리곤 매틱 3데이 차트를 제시하면서, 지금 폴리곤은 몇 년에 걸친 대형 대칭 삼각 패턴 돌파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리테스트를 마무리할 경우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대규모 강세 랠리가 벌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돌파 지지를 받아주게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저항을 확인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아들이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2달 동안 무려 500% 수준의 대규모 상승을 보였던 솔라나의 경우에는 살짝 힘이 빠진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더리움과 다른 생태계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길게 봤을 때는 트레이딩 가치가 있는 종목인 만큼 길게 봤을 때 70에서 80달러 정도로 가격이 후퇴하면 흥미로운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매튜 하일랜드 역시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10월에 솔라나가 25달러에서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빨리 125달러에 도달할진 몰랐다. 일시적으로 정점을 찍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1월 정도에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75달러 구간으로의 되돌림이 재진입하기에는 좋은 영역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500달러 이상 갈 것으로 생각하는 종목이라서 장기 보유할 계획이라면 좋은 상태이고, 단기 거래가 목적일 경우에는 2달 전보다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라나 가격이 좀 빠져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고, 단기 대응이 목적이라면 좀 더 가격이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체인링크의 경우에도 단기 조정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맥스는 체인링크와 오르디의 차트를 비교했습니다. 오른쪽 오르디 차트를 보면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금 급등 랠리를 펼쳤는데, 체인링크가 지금 딱 이중 바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 오르디처럼 급등 랠리를 펼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랠리 과정이 오르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반등해 준다라면 다음 타깃으로는 25달러 구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1년 수익률 무려 2740%를 자랑하는 인젝티브의 경우에도 45달러 돌파까지는 해내지 못하고 지금 35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초만 하더라도 16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최근 급격한 랠리를 어마어마하게 벌였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알트코인 셰르파는 이번에 인젝티브가 로컬 탑을 찍은 거라면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일부 알트들은 하락 구간에서 매수할 수가 있고, 인젝티브는 어쩌면 25달러 부근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격한 랠리 이후의 조정, 이 기본 원칙은 이렇게 이번에도 당연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이 시장에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초보자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좋은 공부 기회로 활용하시면서 내년 투자 대응에 있어서도 꽤나 도움될 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이 한바탕 제대로 움직여주면 주요 알트코인들도 그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알트 시즌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알트코인들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에이다 카르다노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에이다 4시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대칭 삼각 패턴이 잘 완성된 뒤에 0.63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면 0.78달러를 향한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요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진 폴리곤 매틱을 거론했는데,
지금 상단 저항을 돌파해 줄 경우 과거에 그랬듯이 다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거라는 점, 꽤나 강력한 랠리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을 차트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팬텀이 이제 공백을 메울 시간이 됐다. 얼굴을 녹이는 랠리가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0.5달러대 저항을 잘 뚫어주게 되면 1.5달러 부근까지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공백을 메울 시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석가 월드 오브 차트가 제시한 도지코인 4시간 차트인데 지금 삼각 패턴 상단을 뚫어냈고 여기서 지지가 확인되면 0.125달러에서 0.13달러까지 단기간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다가오면 5만 분석가들이 글로벌 곳곳에서 다 튀어나오는데 여기에는 진짜 진솔하게 자신의 관심을 전문적으로 공유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여론조선 차원에서 시세 분석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석가 한 명이 이야기하는 분석 내용을 곧대로 믿고 바로 액션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석가의 분석을 통해서 관심 종목이 생기면 이에 대한 추가 분석 내지는 다른 분석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점들, 이런 여러 가지를 반드시 꼭 챙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